인생은 대담한 모험이거나 아무것도 아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는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후 19개월 갑작스러운 고열이 찾아왔습니다. 열이 내린 뒤 아이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귀에서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말도 사라졌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아이. 가족들은 절망했습니다.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이라고. 그런데 이 아이가 훗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대담한 모험이거나 아무것도 아니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책을 12권 이상 썼습니다. 전 세계 25개국을 돌며 강연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 있던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빛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사람은 헬렌 켈러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평생을 바친 또 한 사람, 앤 설리번. 오늘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1880년 6월 27일 미국 엘라베마주의 작은 마을 터스컨비아. 헬렌 애덤스 켈러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하고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생후 19개월이 되던 해 겨울, 의사들이 뇌척수막염 혹은 성홍열이라 추정하는 고열이 찾아왔습니다. 열흘간의 사투 끝에 열은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촛불을 눈앞에 가져다 대도 눈을 깜박이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력과 청력을 모두 잃은 것이었습니다. 말을 배우기 전에 말할 능력마저 잃은 아이. 헬렌은 자라면서 점점 통제하기 어려운 아이가 됐습니다. 소통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 쳤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었습니다. 가족들은 지쳐갔습니다. 일부 친척들은 헬렌을 시설에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케이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1886년 케이트는 한 책에서 희망의 실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시청각 장애를 가진 아이를 교육시킨 사례가 담긴 책이었습니다. 케이트는 남편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헬렌에게도 선생님을 찾아줄 수 있을 거예요. 1887년 3월 3일 헬렌의 나이 7살. 켈러 가족의 집에 한 젊은 여성이 도착했습니다. 21살의 앤 맨스필드 설리번. 그녀는 어린 시절 심한 안지를 앓아 시력의 대부분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보스턴의 퍼킨스 시각장애인 학교를 졸업한 직후였습니다. 경험도 없었고 자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가르칠 수 있다. 처음 만남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헬렌은 설리번의 얼굴을 손으로 더듬더니 세게 때렸습니다. 설리번의 앞니가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설리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설리번의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헬렌의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알파벳을 써주는 것이었습니다. 인형을 쥐어주며 손바닥에 DOLL을 썼습니다. 물을 주며 WATER을 썼습니다. 하지만 헬렌은 이것이 단순한 손가락 놀이인지 아니면 세상 모든 것에 이름이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887년 4월 5일 역사의 기적의 날로 기록된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설리번은 헬렌의 손을 잡고 펌프가 있는 우물로 데려갔습니다. 한 손으로 펌프를 눌러 물을 흘려보냈습니다. 헬렌의 손 위로 차가운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설리번은 헬렌의 다른 손바닥에 천천히 썼습니다. WATER. 헬렌은 멈췄습니다. 잠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헬렌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무언가를 이해한 표정이었습니다. 헬렌은 땅을 발로 굴렀습니다. 설리번은 손바닥에 썼습니다. GROUND. 헬렌은 설리번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설리번은 썼습니다. TEACHER. 선생님. 그날 이후 헬렌은 앤 설리번을 평생 티처라고 불렀습니다. 훗날 헬렌은 그 순간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세상에 이름이 생겼다. 나에게 세상이 생겼다. 그날 하루 동안 헬렌이 새로 배운 단어는 30개였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7살 아이가 처음으로 세상을 향해 손을 내민 날이었습니다. 헬렌 켈러의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앤 설리번의 이야기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설리번이 헬렌을 가르치기 위해 치른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설리번은 헬렌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헬렌이 대학에 가겠다고 했을 때 설리번은 옆에서 모든 강의를 손바닥으로 통역했습니다. 수천 페이지의 교재를 헬렌의 손에 일일이 써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리번의 시력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리번에게는 사람들이 모르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일찍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버렸습니다. 남동생과 함께 빈민구제 시설에 맡겨졌습니다. 그 시설에서 남동생마저 잃었습니다. 설리번은 이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어쩌면 헬렌을 가르치는 일은 설리번 자신을 구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구했습니다. 헬렌은 설리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내 영혼의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설리번은 헬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주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49년간 이어졌습니다. 설리번이 1936년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헬렌 켈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900년 20살의 헬렌은 레드클리프 칼리지에 입학했습니다. 지금의 하버드 대학교 여성 캠퍼스였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이 명문 대학에 입학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강의실에서 설리번은 교수의 말을 헬렌의 손바닥에 받아 적었습니다. 시험지는 점자로 제공됐습니다. 그리고 1904년 헬렌은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 이후 헬렌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서전 내 인생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서 번역 출판됐습니다. 그리고 헬렌은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어눌했습니다. 발음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무대에 서는 순간 객석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였으니까요. 헬렌은 단순히 장애를 극복한 이야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참정권을 주장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외쳤습니다. 전쟁에 반대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 복지를 위해 평생을 싸웠습니다. 세상이 그녀에게 침묵을 강요했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대담한 모험이거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을 그냥 읽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면 이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이 모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들리지 않는 사람이 세상을 향해 외쳤습니다. 말할 수 없던 사람이 수백만 명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헬렌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다. 오직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다. 눈으로 세상을 본 적 없는 사람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되돌아옵니다. 우리는 매일 눈을 뜨고 살면서 정작 얼마나 많은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는 매일 소리를 들으며 살면서 정작 얼마나 많은 것을 듣지 못하고 있는가? 헬렌 켈러의 삶은 단순히 장애를 극복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많은 것을 빼앗긴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보다 더 충만하게 살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반드시 앤 설리번 같은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곁에 있어준 단 한 사람. 우리 모두의 삶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우리는 지금 얼마나 대담하게 살고 있습니까? 헬렌 켈러가 남긴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인생은 대담한 모험이거나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대담하게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명언 속 인생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겠습니다.